여기서 but이 이제 힌트야. but이 힌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but이 있는 이 문장 요 내용과 그 앞의 내용은 완전 반대라는 거는 당연히 아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수능 특강의 형태를 내가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어렵지만 이게 모의고사와 괴리가 있더라. 무슨 말이냐? 모의고사보다 이것이 좀 더 쉽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모의고사가 어떻게 갈 건지를 보면 6월 모의고사를 참고해서 수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는 EBS 수능 특강은 어디쯤이냐? 선생님이 볼 때 육모와 11월 수능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아마 EBS가 늘 자리 잡아 왔었거든. 예. 그런데 여기서 뭐 구모 같은 경우는 EBS와 그래서 비슷하냐 마냐 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너끈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풀면 대비는 된다.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삽입하는 경우에 하나의 전략은 해당 문장을 충분히 거의 90%에 가깝게 이해를 해서 글의 흐름상 딱 들어간 걸 찾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오히려 여기를 읽다가 여기를 한번 쑥 읽다가 뭔가 내용이 비약이 되는 점점 뭔가 비슷한 얘기를 하다가 정 딴판의 얘기를 한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 자,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자. 첫 번째는 이것을 읽고 난 후에 읽다가 여기겠네라는 걸 하는 것과 그 반대 경우 얘기를 먼저 읽다가 뭔가 이상해서 돌아가 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보자. 자, 그러나 사회적 동물은 그치 튜닝 뭐 튜닝이 뭐냐면 이 튠이 뭐야? 조율하다 안 해. 기타 조율을 튜닝을 하잖아. 그러니까 튜닝 투는 땡땡에 맞춘다. 조율하다. 땡땡과 조율하다. 즉 땡땡에 맞춘다는 말입니다. 자, 문화적 동물들은 그 문화적 동물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맞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 뭐 어울려 살게 그 사회에 맞춘다는 것은 사회의 규칙이나 사회의 어떤 그 뭐라죠 규칙 규율 내지는 우리가 그 기준 이런 것에 맞춰 산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as society standard 아까 말하던 이 기준이잖아. 이 사회의 기준이 변한지 from year to year만 매년 또 century to century 매 세기마다 그러니까 세기마다 또는 매년 사회의 기준이라는 것은 변하지. 자, 사회 기준이 변한다. 변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변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tune into 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야 되지.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사회의 모습과 닮아가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tune into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존재하는 한 동사가 생각나. 바로 우리가 순응하다. 들어봤니? 그러니까 수능시험 수능 말고 conform이라고 기억해. 이건 순응하다. 이 단어 외우는 거 좀 쉬워. con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니? 함께야. form은 뭐야? 모양, 모습, 형태잖아. 그러니까 모습을 같은 형태로 가자. 그러니까 순응하자, 맞춰가자 이런 말입니다. 자, 사회의 기준이 변하고 변함에 따라 각 개인, 개체, 각 개인은 배운다. 뭐 하는 걸? 원하는 것을 배운다. 뭐든지 correctly 이게
뭐든지야. 우리가 이 whatever 같은 복합관계 대명사는 보통 양보의 의미를 가진다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일지라도 이든지 아니든지 이런 겁니다. Whatever correctly signify the good life. 뭐야? signify 뭡니까? 상징하다 말이죠. 표시하다, 나타내다. signify. 뭐야? 좋은 삶. 더가 있으니까 좋은 삶을 나타내는 것이 뭐든지 뭐든지 좋은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뭐 하는 걸 원하는 길을 배운다.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동물은 문화적 동물은 그 사회에 맞춰 살아. 그리고 사회의 기준이 매년 바뀌기도 하지만 그게는 100년마다 사회 기준이 바뀐단 말이야. 그렇게 바뀔 때마다 그 사회에 속한 이 개인들은 항상 좋은 삶을 나타내는 게 뭐든지 거기를 가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것이 사회가 변할 때마다 이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러한 세상일 때는 이걸 좋아하고 저런 세계일 때는 또 저런 걸 좋아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도 원하는 게 좀 달라진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기준이 바뀜에 따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도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한다. The power of the social comparison. 사회적 뭐야? 비교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비교를 하면 그 비교의 힘은 중요한 요인이자 요소죠. 어디? 인간의 머리붓이 뭡니까? 동기부여. 그치? 자, 쉬운 예로 옆집 아저씨가 BMW에서 벤츠로 바꿔서 잘 타고 다녀. 그러면 나는 기아 모닝을 타고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 나 스스로를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의 사회적인 socio economic status거든. 배울 필요 없어. socio economic status가 굉장히 선생님이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도 많이 쓰는 표현. 바로 사회 경제적 위치야. 자, BMW를 타다가 벤츠를 타면 사회 위치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잖아. 근데 모닝을 타는 나로서는 그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뭐 인간적 동기부여가 생기지. 나도 돈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치? 사회는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화적 동물은 여기서 더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죠? 여기 들어갈 리가 없겠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지만 관사가 없거나 어나 언이라는 부정관사가 있은 다음에 뭐가 와? 정관사로 옮기는 그 원리조차 모르고서 무턱대고 1번에다 답을 쳐서 대충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문화적 동물들은 set their goals, set goals,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마음으로 써. By what others, 바로 뭐에 의해서자. 우리가 이 by가 의해서 뭐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냐면 다른 자신들에 속한 그들의 커뮤니티. 자, 커뮤니티든 소사이티든 소셜이든 같은 말이잖아. 그쵸? 그들이 속한 공동체, 즉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목표를 세우죠. 그치? 아까 말했잖아. 저 사람이 갑자기 BMW 타다가 벤츠를 타고 싶어하는 말을 계속 들어. 나는 뭐라고 했어? 그냥 모닝 타고 있다가 계속 타려고 생각했는데 옆집 사람이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의 부를 나타내겠지. 부가 얼마만큼 늘어난지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옆집 아저씨가 원하는 것을 들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목표를 바꾸는 거지. 나도 이제 적어도 BMW가 타는더라도 G70이나 GV70 정도는 사자. 무슨 생각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겠지. 오케이. 만일에 nature had programmed us. 이 자연이라는 것이 이 자연을 뭘 떠던져라? 바로 우리가 진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이르게 하는 그 총체적인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 nature라는 것은 mother nature에서 어미 자연. 우리 인간이 60만 년 동안 진화했을 때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존재. 자연이 예전부터 우리를
뭐야? 프로그램했던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정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다. 자, 뭐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자연이 창조했단 말이죠. merely가 뭡니까? merely가 only하고 완전 똑같아. 즉 단지 음식만 찾도록. 이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라는 게 있어. 즉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말인데, 자, 우리 자연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어? 그죠? 뭐야? 음식만, 식량만 찾고 쉘터만. 이거 쉼터잖아. 또는 우리가 하는 거처. 즉 우리가 말하는 의식주에서 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집, 거처를 찾고, 또는 someone, 누군가 뭐야? 함께 살. 이거 알지? whom to live 하면 함께 살 사람이지. 즉 내가 함께 살 사람을 찾고, 음식 찾고, 내가 살 만한 집, 거처, 이런 걸 찾도록만 인간이 뭐 됐다라면, 프로그램 됐다라면이잖아. 근데 잘 봐. 여기 어떤 구조가 있니? 가정법 과거지.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는 무슨 말하니?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 됐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가정법 과거 완료 if 다하고 주어 다하고 had pp가 오잖아. 그럼 이거는 실제 과거 사실과는 반대야.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문법을 이제 고1, 고2 때 배워서 고3 때 써먹는 거지. 알겠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렇게 인간이 그저 밥만 처먹고 쳐다봐 잘 장소 찾고 같이 지낼 여자든 남자든 그런 사람만 찾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면, 사람들은 would have 알지? would have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맞잖아. 뭐뭐 했을 것이다. 리를 뭡니까? 이거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야.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urge가 뭡니까? urge, 욕구입니다. 강한 욕구를 urge라고 해요. 키워드가 되겠죠. 인간은 강한 욕구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욕구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욕구. 어떤 방법? 우리의 삶을 더 잘, 우리의 인생 삶을 더 나아지게 할 만한 방법을 찾을 리가 없지. 무슨 말이야? 그냥 잘 처먹고 잘 자고 이거 잘하면 그치? 그만이라면 어떡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됐다는 전제를 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욕구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야. 인간이 그런 욕구가 있다. 뭐가 욕구요? 더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나? 그렇지? once 뭐죠? 그러한 기본적인 자연의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뭐죠? once는 알죠?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 일단 기본적인 사람의 욕구 있잖아. 식욕, 그쵸? 욕, 수면욕, 그치?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어때? 그만 망구땡이 되자. 뭐 더 이상 더 잘 살고 싶은 만 살면 없다. 우리 삶을 개선하고 싶지 않다. 그럼 문화도 안 생겼을 것이고 언어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냥 이대로 진화를 멈췄겠지.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what is luxury for one generation? 럭셔리 뭡니까? 호화로운 것이죠. 한 세대에서 호화로운 것. 예를 들자면 케이블 TV. 지금은 우리는 당연하지만 다른 second car. 다른 집에 몇 번째 차가 있는 거야? 차가 2대가 있는 거야. 그렇죠? 3번째 자동차 있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봐라. 여기서 what is luxury for the one generation. 이거는 삽입된 거기 때문에 빼고 is considered잖아. 이게 수동태지. 그럼 주어는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주어인 거야.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선행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선포관대야. 이제 것으로 해석이 된 거지. 즉 한 세대에게 우리는 지금은 그 세대에서 좀 지난 게 왜? TV? 자동차, 2번째 자동차 이거 별 지금 크게 우리가 막 흥분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나 과거 한 세대에게 호화로웠던 것이 지금 뭐로 이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호화로운 거였잖아. 집에 차 2대 있는 거면. 와, 집에 차가 2대 있다고요? 그치? 그 2번째 차를 뭐라고 생각해? 잉여잖아. 필요 없는 게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부가 차고 넘친다. 그러니까 호화랬던 거야. 근데 지금 뭐로 이거죠? is considered. 뭐로? 여기 있는 뭐로? 필수품으로 이거지. 엄마도 뭐 해야 돼? 아빠는 출근하기 전 엄마도 뭐가 있어야 돼? 마트 가지고 애들 학원 데려다니고 그게 당연히 있어야 돼. 다음 세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알겠나?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뭐 답이 3번이 되죠. 매년 몇 세기마다 사회의 기준. 이 기준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만족스러운 생활이 무언가 만족스러운 생활에 대한 기준이죠.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생활이었다. 알겠나? 처음에는 뭐 했어? 먹을 게 있고 잘 것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았어. 그렇게 됐다라면 인간은 절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욕구조차가 없었겠지만 있었단 말이지. 알겠나? 없었겠지 알겠나? 그러나 어떻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어떻게 했다는 거라? 사회에 맞춰 살아가면서 사회의 표준이 계속 바뀌면서 각 인간들은 뭘 하는 거야? 좋은 삶이 그 당시 현재 그때 그 당시에 좋은 삶을 정의하는 게 나타내는 뭐든지 그거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 기준은 뭐야? 한 세대에서는 호화로웠던 것이 이런 거, 다른 세대에서는 그 다음 세대는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게 바로 그러한 얘기인 거야. 사회가 어떻게 한 거야? 점점점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면서 그 수백십 년, 수백 년 지난 동안에도 사회가 이 정도면 좋은 삶이라는 그 기준이 계속 바뀌었잖아. 그 예로 나온 게 케이블 TV고 그 예로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자동차. 그 예로 이거는 지금 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죠? 매년 바뀌었다. 사회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사회 기준. 그리고 매 100년 세기마다 그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한 세대에게는 호화로운 것들. 예를 들어서 TV지 TV. 그냥 TV. 여기 전선 꼽아가잖아. 케이블 TV. 다음 두 번째 자동차. 근데 지금은 다양해진다. 그러면 시프팅이 뭡니까? 변화하는 거죠. 체인징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기준들. 어떤 기준들? 해피니스인데. 그럼 지호가 이게 해피니스는 위해서 말하는 뭐니? good life고 better life인 그렇죠? 이렇게 행복의 기준, 변화하는 이 행복의 기준은 depend 뭐에 달려 있다는 거야. 뭐에 의존해? 바로 인간의 동기부여적 플라스틱스라면 유연성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뭐야?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그 화학물질에 의한 플라스틱이라잖아. 아니야. 플라스틱은 엘라스틱하고 같아. 봐봐, 엘라스틱. 엘라스틱은 플렉서블하고 같단 말이야. 엘라스틱은 되게 고무 밴드 보면 엘라스틱 밴드라고 아나? 네. 그거를 뭐라고 그래 영어로? 고무 러버 밴드라 하잖아. 어느 원어민들 그래 엘라스틱 밴드라고 그래. 그래서 엘라스틱과 플렉서블은 뭐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알겠나? 그래서 탄력적이다, 유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엘라스틱은 같은 유의어야. 그래서 플라스틱3 하면 유연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동기부여적 유연성이 온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동기부여가 유연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동기는 시대 지날 때마다 뭐한다?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change라는 말이 제시문에도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지 나와? 여기서 한 세대는 이렇고 다음 세대로 바뀐다는 거죠. 또 시프팅도 마찬가지로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것들은 유연성이란 말은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행복의 기준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 시대, 해당 시대, 그것이 세기마다 매년 바뀌긴 하지만 그 세대에 그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느낄 만한 유연성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바뀐단 말이죠. 지금 21세기 2025년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이 뭐냐?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돈 하는 데가 없어.
세계 OECD 국가 지금 한 20등 되는 국가에 물어보면 돈이 1, 2등에 들어가는 게 한국밖에 없어. 미국은 뭐야? 가족의 건강, 가족의 뭐 사랑, 가족과의 관계, 또 개인의 어떤 그 도덕성, 사회의 발전 이런 건데 우리나라만 유독 돈이야. 청소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돈이었다. 그러나 이 글이 출처가 될 만한 그런 미국이나 영국, 호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which is rooted만 어떤 거 이렇게 인간의 동기부여의 이러한 유연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 바로 keeping up with 뭡니까? keep up with가 따라잡다. 따라잡다가 무슨 말이야?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keep up with 뭐야? 네, 뒤처지지 않다, 따라잡다야. 알겠죠? keep up 자체가 막 원어민들이 이렇게 쓸 때 응원의 메시지를 씁니다. keep up the good work. 계속 뭐 잘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는 게 뭐야? 그 사회의 표준들을. 아까 말했던 내가 뭐 모닝은 계속 모르겠고 뭐는 탈 수 있어요. 그랜저쯤은 타자. 예를 들어서. 그치? 바로 우리 이웃. 아까 말했던 옆집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 kind. 맞죠? 그래서 the constant factor 그렇게 꾸준한 이게 꾸준한도 되고 일정한도 되고 뭐도 돼? 일정한 꾸준한도 되고 뭐도 돼? 이 constant 의미 자체가 우리가 상수라고 하니? 수학의 상수, 변수, 상수할 때 변수는 variable이고 상수는 constant라고 합니다. variable는 변수라고 해요. 수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constant와 이 variable는 반대말이죠. 이렇게 꾸준한 요인, 계속 일정한 요인은 뭐냐면 사회적인 동물들은 계속 어떻게 해? 그들의 동료, 또래를 따라잡고 싶어한다. 알겠나? 무슨 말이야? 세상의 기준은 변하지. 그치? 계속 변한다 그랬죠. 근데 뭐는 변하지 않아? 남들만큼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변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뭐라 하냐면 사회적인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 맞춰 살아간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사회의 기준은 계속 시대마다 달라진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에서 좋은 삶이라고 나타낼 만한 것이 뭐든지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한다. 예를 들자면 한 세대에서는 럭셔리였던 TV와 두 번째 자동차가 다음 세대에는 필수품이 되는 게 그 예다. 그리고 나머지는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4번과 5번은 딱 논리가 맞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반대로 가보죠. 자, 조셉 르 둑스라는 사람이 an American neuroscientist만 미국 신경과학자죠. 이 사람이 뭐라고 시사하고 말을 하냐면 이 suggest는 제시하다, 제안하다 이런 말보다는 라고 언급하다, 암시하다 이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뭘 시사하고 뭘 암시해? 인간은 have a non-conscious danger factor, detector. 뭐가 있다? 무의식적 뭐야? danger. 위험의 detector 뭡니까? 예, 위험을 감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의식적인 거야. 근데 그것은 that size up incoming information. 뭐 바로 이 incoming 뭐냐면 influx라고 유입되어 됐다. influx는 뭐냐면 유입 뭔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어디 자신에게 지금 자신의 뇌로 정신으로 유입되는 정보를 size up 뭡니까? 뭐 하는 거야? size up 측정하는 거야. 알겠나? 뭐 하기 전에 이것이 의식적 인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슨 말이야? 내가 뭔가 봐. 근데 그 무의식은 어떤 작용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내 눈앞에 지금 들어오는 이런 정보를 어떻게 해? 재가지고 이것이 내가 뭐 하기 전에
내 무의식적으로 판단한 이 내용이 내 의식으로 봐도 되는지 판단을 한단 말이지. 알겠나? 예를 들어서 뛰어가고 있어.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막 미친듯이 너를 따라와. 그럼 조금 피하겠지. 그러면 무의식적으로는 어떻게 해? 움찔은 하겠지만 뭐 하는 거야? 얘는 그렇게 나한테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하겠죠. 생각할 거야. 그런데 가다가 그 불독이 미친듯이 침을 넣으면서 니를 향해 달라와. 그럼 어떻게 해? 그런 위험을 감지됐을 때는 우리 의식은 어떻게 해?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의식이 막 머리를 돌리겠죠. 이거 할 수 있는 한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다 찾아야 돼. 뭐 달리든지 어쨌든지. 알겠나?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위험 요소들을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전에는 무의식이 그거를 좀 어떻게 측정하는 그거를 뭐 약간 판단하는 그 danger detector가 가지고 있다. 만일에 이것이 아까 말했던 danger detector, 즉 위험 감지기라 합시다. 위험 감지기가 뭘 결정해? 지금 네가 유입되고 있는 이 머릿속으로 너의 의식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보가 위협적이다라고 판단되면 결정한단 말이죠. 이 danger detector는 트리거 뭡니까? 유발시킨단 말이죠. 공포 반응. 그래서 어떻게 몸이 확 피한다든지, 그렇죠? 왔던 길을 되돌아서 돌아간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도와주세요 한다든지 그러한 공포 반응을 보여준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무의식적인 분석은 항상 빠르지. 알겠나? 무의식 분석 항상 빨라. 이것은 꽤 크루드라면 조잡하다는 말도 돼. 크루드는 뭔가 세련되지 못해. 그리고 정제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유를 페트롤리움이라 하잖아. 석유. 그 석유를 페트롤리움이라고도 하지만 크루드 오일이라고 그래. 즉 정제 직전에 뭐 걸쭉한 뻘 상태의 그 원유. 그걸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루드는 정제하지 못하고 좀 뭐랄까 허술하다. 또는 이렇게 원형 상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꽤 크루드하다. 그렇게 막 깔끔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will sometimes 가끔은 어떻게 실수까지 하게 되지. 알겠나? 왜? 무의식적으로 분석한 거기 때문에 빠르긴 하겠지만 단지 뭐야? 별로 세련되지는 못하고 가끔은 심지어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게 뭐다? 무의식적 분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무의식 분석이 아까 뭐라 했어? 위험 요소가 왔을 때 danger detector가 재빨리 반응해서 지금 내가 유입되고 있는 이 정보를 잘 판단해서 사이즈업 해가지고 이거 위험하다 하면 그에 상응한 행동을 하겠지. 근데 그 행동할 때는 뭐가 작용해? 의식이 활동하겠지. 알겠나? 오케이? 자, 그럼 1번은 이렇게 무의식적 분석은 빠르지만 좀 엉성엉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 그러므로 뭐가 좋다는 말이야. 가주어. To have a secondary. 2차적이에요. 그리고 상세한 처리 과정에 체계가 필요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러한 실수들을 바로잡을. correct가 동사로 바로잡을. 근데 지금 보니까 2번은 틈이 없지. 왜냐면 1번 요 문장의 문장은 굉장히 아주 비슷한 내용과 스무스하게 이어진 걸 알 수 있어. 자, suppose 그러면 that라고 가정해보자. 너가 지금 하이크를 다니고 있다. 즉 등산하고 있어. 갑자기 너가 길고 아주 얇으며 갈색의 물체를 어디 그 길 가운데 봐. 얘 누구니? 뭐겠어? 뱀 아니야? 뱀? 맞지? 길고 얇고 갈색의 물체 뱀 아니겠어? 아니면 놀랐는데? 보니까 나뭇가지일 수도 있잖아. 알겠나? 아니면 그런데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은 뭐야? 뱀이다! 이것도 어때? 이 둘 사이는 들어갈 수 없지. 왜냐면 이 문장은 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 You stop quickly. 재빨리 멈춰. Sharp intake of breath. 숨을 intake. 섭취. 즉 숨을 딱 급하게 쉬면서. 그렇죠? 자, according to the Lee Docs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하나의 초기어죠. 그 다음에 엉성한 분석을 합니다. The stick. 그 막대기.
자 보세요. 왜 그 막대기야? 이 막대기는 말 안 했잖아. The stick은 뭐야? 앞에 분명히 stick을 언급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나?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떡해? 수능 현장이야. 선생님 방법 나는 두 번째로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갑자기 막대기 넣어지. 그런데 업번에 하자마자야. 즉 가까운 분석을 하자마자 그러나 너는 깨달아. 그 object만이 아까 말했던 이거지. 어잖아. 어가 뭐야? 불특정이다. 아까 선생님 말했잖아. 순서할 때 어명에서 더명 간다는 그 얘기. 그럼 어잖아. 그러니까 네가 말다시피 더 object 되려면 여기 올 수가 없겠지. 애초에 이걸 읽고 갔더라도 알겠나? 읽고 갔더라도 이거는 안 돼. 수능은 이 수준이면 수능은 이 맞추는 거야. 근데 다처럼 그냥 그 물체가 어떻게 해? branch인 거야. 나뭇가지지. 근데 branch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이게 paraphrasing 된 거죠. 같은 거잖아. 어디? 작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야. 그래서 너는 그냥 네 길 가. 그치? 그래서 딜럭스에 따르면 너는 어떻게 해? 초기에 재빠르고 엉성한 분석을 해. 그 나뭇가지 어떻게 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뭐에서 따라다 이게 which is followed잖아. 뭐가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되니까 그게 뭐가 그 다음 따라오는 거니? 이게 be followed by는 이게 그 뒤에 오는 요소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뭐가 따라와? 더 상세하고 의식적인 분석이 와서 어떻게 이거 나뭇가지네 라고 분석하는 거야. 딱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방법은 뭐냐면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학원 선생님이나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게 고집하실 수 있어. 이거부터 읽고 가라.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가 귀에 안 들어와. 이거 알고 가면 다 끼어 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꽤 많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어떻게 해? 읽다가 뭔가 이상해. 그럼 다시 돌아가면 눈에 확 들어와.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거 풀 때 전략이 뭐니? 적어도 여기는 들어가지 말자.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보여? 1, 3, 5가 보이는 거야. 그런데 더욱더 이런 것들이 보이고 다시 가보니 unobject가 the object가 있으니까 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왜? object가 최초에 발견된 게 어쩌고 저쩌고 object니까 무조건 4번, 5번이어야 되는데 4번 아까 말했잖아.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 답은 5번이야. 이게 지금 수능 칠 때 머리가 팍팍팍 들어가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이 방법이 좀 나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적인 거야. 그래서 위에는 읽고 왔던 거나 여기는 읽다가 돌아가는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네가 공부 양을 늘려야 돼. 이 유형을 계속 풀어보고 그래서 수능 책을 2개를 사고 수능 독해까지 있고 지금 수능 완성까지 총 3권이잖아. 그 3권이니까 총 2번 보니까 6권 정도는 봐야 돼. 그 정도면 보면 문제가 양이 많으니까 내신은 많이 본다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수능은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실력이 올라가거든. 양이 좀 중요한 단계가 고3이야. 근데 다시 위로 돌아가 보자. That isn't to say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이거는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항상 요렇게 이해하면 돼. That isn't to say that은 that 이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거를 뭔가 좀 센 말을 했어. 하세요 하는데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 라는 풍이니까 그렇죠? Lifelong learner 뭡니까? 평생 학습자는 must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건 반드시 돼야 된다. 그러면 이 반드시 돼야 된다가 아마 패러프레이즈가 앞에 돼 있다고. 알겠나? 한마디로 내가 이거를 뭐 하는 건 아니다. 땡땡 하라고 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원어민의 의미는 그거죠. That isn't to say.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말하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예요. 평생 학습자가 반드시 말하는 거 아니야. 모든 분야에 자 여기 중요한 것도 형용사와 부사가 사실은 결정타예요. 영어 잘하는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바를 화려한 문구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즉 형용사나 부사밖에 없대. 명사는 동사는 정해져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이거 조심해. 여기 이런 거 모든 분야. 자 우리가 수능 할 때 분야는 뭐가 많이 나와? 얘 말고도 뭐가 참 분야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 우리가 의외로 도메인이라고 그리고 discipline이라고 하죠. discipline 이 두 명사가 전통적으로 한 5개년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된 영역 중에 영역이라는 뜻의 단어를 많이 쓰고 특히 학생들은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보통 훈육, 훈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학습 분야, 학문 분야를 한마디로 뭐야? 네가 평생 학습자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모든 분야를 다 알아라는 건 아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스킬을 발전시킵니까? 사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은 출발합니다. 단순히 인트리스 뭡니까? 네, 내재적. 우리가 타고난 내재적인 욕망과 함께 시작됩니다. 어떤 욕망? 배우고 자는 욕망. 또 어떻게? 배움의 과정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욕망 때문에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려고 하는데 그 출발이 어떻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타고난 욕망이 있어. 어떤 욕망? 인간은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리고 배움의 과정을 사랑하는 욕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시 평생 학습자도 빈번하게 아까 나오네. 여기 나오죠. 선생님 슬쩍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야. interdisciplinary 다중 분야의 사고가가 돼야 돼. 자 이제 되죠. 다중 분야 사고가 한마디로 멀티플이잖아. 여러 영역에 있어서의 사고가 되라. 맞지? 약간 좀 이 얘기 일맥상통해. 맞지? 여기서 all discipline이가 어떻게 지금 패러프리즈하는 거니? interdiscipline인데 자 inter와 all은 다른 거야. inter는 뭡니까? 양자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inter 말은 A와 B 사이를 inter라고 그래. interpersonal, intercourse. 알겠나? inter라는 것은 사실은 양자간이야. 근데 다자간으로 하려면 우리가 multiple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inter가 다자라고도 해. 근데 다자가 뭐냐? 셋만 돼도 다자거든. 근데 이건 all은 뭐야? 아예 전부 다야. 너무 다른 말이지. 그러나 맥락적으로 봤을 때 all fields와 interdiscipline는 다 있다. 자, 그들은 봅니다. 뭐예요? 이러한 난해성의 가치. 난해가 뭐야? 한 분야와 다른 분야가 서로 섞여 있어. 그럼 복잡해지잖아. 화학과 물리를 같이 한다 생각해. 얼마나 복잡하니? 그러나 다중 분야가 섞여 있는 것을 학습자가 보게 되면 복잡하지. 근데 그 복잡함에도 뭐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C는 본다는 것은 생각하는 거다. 그리고 subtlety면 subtlety. 우리가 subtle이라면 뭐라 그래? 미묘한이라고 그러죠. 미묘한. 미묘함이 뭐야?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미묘하지. 어디? 이런 다양한 컨셉에 가지고 있는 미묘함.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본다. 그것의 가치를 본다. 뭐 하면서? Understanding when ideas from one area. 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아마도 뭘 제공해? 해결책을 다른 분야의 문제인 해결을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뭐야? 물리학에서 배웠던 컨셉이 거기서 내가 공부했고 학습했던 아이디어가 화학 분야에 풀지 못하는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 주니까 이게 바로 interdiscipline한 거야. 맞지? 알겠나? 그러니까 얼마나 interdiscipline가 도움이 되냐. 그 자체는 복잡하고 미미한 부분이긴 하지만 한 분야의 아이디어가 다른 분야에 겪고 있는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 알겠나? 그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가 되라고 말한 건 아니다. 자연스러워 보여. 알겠니? 근데 on the contrary 뭡니까? 반면에지.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여기서 그런 것은 아니다. 반면에 그들은 어떻게? 상당히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많다. recognize, 인식하죠. 뭘 인식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디에서 끝이 나고 어디서 시작하는지는 안다. 무슨 말이야? 그들이 아는 지식의 처음과 끝, 그 범위는 알고 있다. 깊이가 얕을 수 있어. 이렇게 100m가 아니라 뭐야? 단 10m밖에 지식을 모를 수 있으나 그 10m의 끝과 끝은 안다. 10m의 시작과 10m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그들은 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는지, 뭐만큼, 얼마만큼 아는지는 그들이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나 그러한 self-perceived frontier, 이거 뭐야? 지우가 이런 걸 알아야 돼.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죠. 지금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소름 돋는 거야. paraphrase가 이런 거야. recognition이 뭡니까 여기서? 밑에 나오는 perceive가 똑같은 의미로 써요. 우리는 자 이렇게 하면 누구 평생교육자 중에 어떻게? 평생교육 학습자 중에 뭘 아는 사람? 한 부분을 알았는데 그 부분의 컨셉이 또는 아이디어가 다른 부분의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뭐 자신의 지식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는지 그건 안다. 그것은 그들의 frontier, 한계를 어떻게 그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네 생각이 3번에 들어갈 수 없지. 왜? 아까 말했던 너무나 자연스럽게 단어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된 거를 딱 눈에 보였을 때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 와리가리 해버리면 안 돼. 알겠니?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이미 깨닫고 있는 이 사람들은 또한 뭐를 드러내? 언제 collaboration? 내 혼자 안 돼. collaboration 뭐야? 협업. 그렇죠? 협동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야. 왜? 겸손해지는 거지. 그렇지? 내 혼자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collaboration이 필요하다. 겸손해지. 그리고 언제가 최고인지 뭐는 다른 사람의 리드, 인도, 그 사람의 선두고 그 사람들의 지도가 따르는 것이 언제 최고인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내보다 훌륭한 사람, 내보다 많이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주도를 따라가게 된다. 그걸 안단 말이죠. 알겠나?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이게 방법입니다. Lifelong learning, 즉 평생 교육은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을 도와. 어디에서? 우리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그래서 이것도 연결돼. 왜? 자기 주제를 안다. 이 말이야. 내 꼬라지를 너무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내 혼자 안 된다. 그래서 협력이 언제 요구되는지 보여주는 거. 왜? 그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인지하는 한계는 또 뭘 보여줘? 언제 내 혼자 하지 말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주도를 내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최고의 시기인지를 또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남에 의존하고 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의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그쵸? 평생 교육은 그래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우리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이런 직업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 그쵸?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격려해준다. 뭐하도록?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우리를 가르쳐준다. 어떻게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기능을 하는지도 가르쳐주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무려 힌트도 준다. 언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하도록 허락한다? Tune out and focus 뭡니까? What count? 이 what은 선포한대야. count는 중요하대야. 알겠나?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한다. 튜닝이 뭐니?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 튜닝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어디 주정해? 내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지? 여기 보니까 3, 4, 5번은 다 좋은 말이야. 그래서 니 혼자 깝치지 말고 남의 도움을 따라야 할 때가 있으면 따라라. 그리고 네가 느끼는 네가 스스로 인지하는 게가 네가 언제 그렇게 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평생 교육을 하다 보면 네가 삶에서 느끼는 직업에서 느끼는 여러 문제를 풀어주게 해주고 너가 너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능을 하고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를 가르쳐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된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예요.